안녕하십니까.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 시작합니다. 뉴질랜드는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다문화 국가입니다. 전체 인구 520만에 170여 개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고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다문화 단체 중에는 뉴질랜드 아시아 어소시에이션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어제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To all my friends in the Korean community, I wish you all a very Merry Christmas and a happy and prosperous New Year and a time of celebration with your family and loved ones. I hope you all keep well and all the very best. Thank you. Hello. Anna Maria is in charge of the program. You to think about the world. They need a lot of peace and understanding. And please remember the people who have been gone this year and be grateful for everything you have and enjoy life. Merry Christmas! Annyeonghaseyo from Auckland, New Zealand. Just to say a Merry Christmas. Let us wish each other peace, joy and happiness, and that we will get better from day to day and to enjoy each other's company, our family and friendship. Happy New Year as well as Merry Christmas. 뉴질랜드 윤석열 퇴진 촛불 행동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광고를 실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책임 있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외교 참사 일으키고 한반도에 전쟁 불러오는 윤석열은 퇴진하라는 등 6가지 주장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를 교민신문인 위클리 코리아에 실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는 반박 성명서가 발표됐습니다. 저희가 성명서에 주된 요지는 이태원 사고로 숨진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통령, 이제까지 온 대통령 중에서 그렇게 전 국민 애도를 한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두 번째, 동북아시아의 맹주로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 외교 성과 윤석열 대통령 혼자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서 인정을 해서 한국에 대해서 많은 방산 수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법과 원칙에서 지금 현재 화물연대 파업하는 원칙대로 그냥 조금 우리가 감수를 하더라도
원칙대로 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흑색 선전하는 부분 법과 원칙에서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대로 계속 질질질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현재 우리 생각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잘못하다가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4.25%로 오르자 모기지를 받은 사람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경제학자는 어떤 경우에는 연간 $8,000 이상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지난주 공식 기준금리를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인 4.25%로 높였습니다. 중앙은행은 현재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기준금리가 내년에는 최고 5.5%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 6%의 금리로 재융자하는 사람은 상환액이 연간 $1,602 증가하고 $50만 달러를 대출을 받았다면 연간 $8,000 이상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클린카 기준에 따라서 가격이 20 내지 25%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차량의 배출가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신차 가격도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수바루는 1월에 5 내지 10% 가격이 올라가 판매량은 20% 내지 50%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동차 산업협회 MIA는 전기차가 충분하지 않고 신차 판매자가 특히 UTE와 밴의 경우 전기차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가격 압박이 수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환경문제 행동주의자들과 학자들은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핵 폐기물을 태평양에 투기하려는 일본의 계획에 맞서 싸우기 위해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일본은 내년 초부터 시작해 30년 동안 최소 80만 톤의 방사성 폐수를 태평양에 버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니든에서 열린 오세아니아 전역의 원자력 연결회의 이후 일본의 계획에 반대하는 성명이 작성됐습니다. 또 태평양 반핵운동가 히로시마 원폭 생존자와 학자들은 이번 행사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무 그룹을 구성했습니다. 국제법 전문가인 던컨 커리는 회의에서 일본이 방사성 폐수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거나 기본 연구를 수행하지 않았다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약 2,500명의 시민들이 피부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시드니의 본다이 비치에서 미국 사진작가 스펜서 튜닉을 위해 옷을 벗었습니다. 스펜서 튜닉은 세계 명소에서 대규모 누드 사진 촬영을 하는 사진작가로 알려져 있는데 그는 많은 사람들이 바다로 들어가기 전에 확성기를 사용해 여러 가지 포즈를 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뉴욕에 기반을 둔 사진작가 스펜서 튜닉은 호주에서 4번째로 흔한 암인 흑색종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누드 미술 설치 자선단체와 협력했습니다. 호주 연방정부는 올해 호주에서 17,756건의 새로운 피부암 사례가 진단되고 1,281명의 호주인이 피부암으로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남반구 최대의 농업쇼인 필드데이 행사가 오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해밀턴 미스트리 크리크에서 열립니다. 이 필드데이 행사에는 전 세계로부터 많은 업체가 참가하고 있는데 작년 행사에서는 13만 2,776명이 찾아왔고 6억 7,5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필드데이 행사는 1986년에 설립된 자선단체 뉴질랜드 필드 소사이어티에서 주관하는데 현대를 비롯해 뉴질랜드 1차 산업부, 보다폰 등이 주요 스폰서로 되어 있습니다.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